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오 아카데미입니다. 와와와와와. 이번 세미나, 지난 세미나에서 배웠던 빛에 대한 내용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는 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번에 함께 해주실 작가님 양갱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양계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맑고 투명하게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본인만의 그런 색채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실전 파트에서의 팁 같은 거 알려드리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색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 사각형 이미지 안에 있는 원이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둘이 색상이 달라 보인다거나 뭐 한쪽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한쪽이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대답 어떠신가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두 색상은요 같은 색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짓기 전에는 흰 배경 안에 있는 색상이 조금 더 짙은 색상처럼 보이죠? 좀 따뜻한 녹색이 있는 사각형 큐브 안에 갇힌 그 원형의 카키색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뜻한 갈색처럼 보이고요. 이처럼 우리가 보는 시야는 주관적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색을 잘 쓰실 수 있게 돼요. 우리 눈이 기본적으로 색을 인지할 때 주변 환경과 함께 인지를 하면서 정보를 식별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색의 조합을 통해서 그 색이 어떻게 표현되고 시각적으로 전달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SV라고 해가지고 명도, 채도, 색상, 색을 이루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이죠. 이 세 가지 요소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색의 위계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명도, 밸류고 두 번째로 오는 게 채도,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있는 게 색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윤곽을 인식을 할 때는 밝고 어두움으로 사물의 형태를 분간하게 되어 있어요. 2차적으로는 채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작용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색상의 순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색상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되는 요소예요. 사물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 이미지가 나올 때 이 순서대로 렌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할 때에는 명도를 먼저 조절하고 채도와 색상을 다루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명도는 입체감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채도는 색의 강렬함, 색상은 주로 감정이나 분위기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용도다 라고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RGB랑 CMYK라는 것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RGB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한 혼합이고요. CMYK는 잉크나 물감에 대한 혼합 방식이에요.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은 결국 빛의 혼합 방식, 그리고 이제 물감의 혼합 방식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색에 RGB랑 CMYK랑 가장 기초가 되는 컬러가 있어요. RGB 컬러에서 모든 컬러를 다 설명을 하려면 여기서는 빨강, 초록, 파랑, CMYK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조명이 3개가 있는 부분을 보면 합쳐지는 중앙의 위치는 하얗게 빛나고 있죠. 가산혼합 같은 경우에는 섞을수록 채도도 명도도 같이 밝아진다. 감산혼합 같은 경우엔 색을 섞을수록 혼탁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색의 조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색에 있어서 원색으로 뽑는 3가지 컬러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3가지가 삼원색이라고 부르는 색상이에요. 아래에 여기 컬러 휠을 보시면 이 삼원색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색상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1차 색, 2차 색, 3차 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삼원색을 서로 이렇게 섞었을 때 나오는 컬러가 2차 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 색이랑 원색이랑 믹싱을 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컬러가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해지게 나오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믹스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좀 섞어놓은 건데요. 노란색과 파란색 서로 이제 보색 관계에 있는 컬러를 섞게 되면은 채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레이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어떤 보색을 섞느냐에 따라서 그레이톤도 색이 조금씩은 다 달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색과 보색을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레이톤의 웜함과 쿨함이 다른데 이걸 가지고 한눈 대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색상환 기준으로 보실 때 이렇게 나뉘어서 왼쪽에 따뜻한 계열의 컬러는 이제 붉은색 계열에서 이제 노란색에 가까운 컬러들이 많고 차가운 계열의 색상들을 보면은 자주색, 보라색 계열에서 초록색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색상들을 차가운 컬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180도 지점에 있는 컬러는 보색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노란색을 기점으로 유사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특정 색상을 찝었을 때 근접해 있는 컬러를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접 보색은 무슨 얘기냐? 보색이 되는 컬러의 기점으로 유사색 범위 내에 있는 컬러를 근접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비감이 약할 수는 있으나 컬러를 서로 이렇게 충돌시키면서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 보색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을 보시면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집어넣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난색,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한색입니다. 초록색이랑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팔레트에 따로 들어가 있죠? 중성색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중성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편에 색상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색 자체가 중첩되어서 만들어진 컬러이기 때문에 중간에 느낌을 주는 컬러들을 다 포괄시켜서 중성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색의 온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색상들을 섞어서 조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색이 가지는 온도가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쪽 안에서도 둘 다 똑같은 파란색 계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컬러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느껴지죠.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노란색이 좀 더 섞여 들어가는 컬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은 난색조죠. 여러분들이 뭐 한남대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내가 쓴 컬러들 내에서 온도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난색 계열 내에서도 조금 더 따뜻한 컬러가 있고 조금 더 차가운 컬러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비와 색채 항등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건 명도 대비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컬러가 같더라도 어두운 색상 안에 갇혀 있는 중성 색상은 상대적으로 더 밝은 색처럼 보이게 되고 밝은 배경 안에 있는 중성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컬러처럼 보이게 돼요. 채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의 채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채도가 더 강한 쪽의 컬러가 돋보이게 되는 대비를 채도 대비라고 불러요. 그러고 색상 대비인데 똑같은 노란색이더라도 이 주변부에서 어떤 컬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색 관계인 색상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색상이 더 돋보이게 되는 성질이 있고요. 유사색 안에서는 이 색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부의 색상을 어떤 컬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다. 한남 대비는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온도가 더 달라 보이게 되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변부에 난색에 대한 부분이 더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컬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보이게 되고 한색 컬러가 더 많게 되면 주변부에 좀 더 차가워 보이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한남 대비를 많이 사용하는 그림들의 특징이 빛을 받는 영역에서 난색조의 컬러를 사용하고 그림자 영역에서 한색조의 컬러를 사용하게 돼요. 배경이나 혹은 인물의 주제가 더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좀 시원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캐릭터가 머리가 빨간색이에요. 바다는 파란색, 머리는 빨간색. 그러면 보색 대비죠. 너무 튀잖아요. 그림이 한데 안 우러지고 자꾸 배경이랑 인물이랑 뜬다.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용되는 게 색채 항등성인데 지금 봤을 때 이 색채 항등성을 이용해서 컬러 값을 변주를 준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러가 빨간 머리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 컬러를 찍어보면은 여기 안부는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밝은 색조에 있는 컬러도 보라색이에요. 아까 색상환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게 되면 보라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명도감만 조절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얘가 원래 빨간색인가 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어요. 따라서 색채 항등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원본의 색상과 다르더라도 전체 환경을 같이 인식하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배경에 의해서 색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원본 컬러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색채 항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론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브로큰 컬러라고 말하는 기법인데 인상주의 학파에서 유래한 내용이에요. 네,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로서 이제 클로드 모네 작가가 있죠. 색을 부드럽게 섞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배치해서 눈으로 색이 결합되는 효과를 만드는 게 이 테크닉의 핵심이에요.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질감을 강조하는 데 유용해요. 왜 생동감이 생기냐? 빛은 기본적으로 파장이거든요. 우리가 색을 볼 때 뭐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사과 자체가 빨간색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사과가 빨간색을 반사하고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눈에 그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색상을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빛이 빨간색인 것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인상주의 화풍은 이러한 빛의 산란 효과에서 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컬러를 섞지 않고 찍어서 이렇게 보내되 우리 눈이 정보값이 있을 때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색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색상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그 배치를 해주면 마치 그림 안에서도 빛이 산란하는 듯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이 브로큰 컬러 기법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이제 응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색을 연구하면서 그 그림 예시인데요.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원본 색감에서 살짝 더 푸른색 그림자를 강조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림자는 한색으로 깔려있고 바위에 받는 빛 같은 경우에는 난색조가 좀 섞여 들어가면서 한난 대비가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컬러에 대한 강조를 좀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보면 명도 대비 자체로는 좀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조를 변환해서 보면은 이 컬러가 상대적으로 되게 밝은 부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기는 어두운 부분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레이 톤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까지 톤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난 대비를 이용하고 있다. 조금 더 푸른 색조를 이용한 부분과 이렇게 난색조의 컬러를 이용한 부분들을 같이 써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한난 대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로큰 컬러에 대한 예시인데요. 핑크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영역을 거의 청록색 계열의 바다 수면에 가까운 컬러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으로 쓰인 그림이에요. 명도 스케일을 보시게 되면은 근경 앞쪽에 있는 잎사귀의 컬러가 가장 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와 이렇게 링크가 같이 묶이게 되죠. 그러고 뒤쪽에 있는 잎사귀가 조금 더 명도가 날아가게끔 해서 뒤에 있는 잎사귀처럼 보일 수 있게 배치를 해놨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공기황금법에 의거해서 공간이 훅 빠져 보이게끔 배치하기 위해서 대비 자체를 다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감이 먼저 설정이 된 이후에 한난 대비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채도 대비 써주면서 명도 대비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면서 컬러를 써주게 되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 군데로 묶여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인지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색을 다채롭게 써도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작가님께서 타임랩스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재생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먼저 다 하고 기본 밑색부터 좀 깔고 시작을 해요. 컬러를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바로바로 깔고 있거든요. 고유 명도 생각하면서 깔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컬러는 연한 컬러를 쓰고 앞에서는 좀 더 강한 진한 컬러들을 배치하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가미 툴로 빛을 받는 영역과 안부로 나뉘는 부분들을 좀 분리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상 저는
전체 지분의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막 흰색이랑 이런 거 고민하면서 나비 색깔도 좀 조정을 했잖아요. 포인트 컬러를 뭘 줄까 하다가 나비한테 시선이 너무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무채색 계열인 흰색 나비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 영역 내에서 잔디에 의한 반사광이, 그러니까 환경광이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치마 아랫부분, 하단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란색에서 연두색 정도의 그 광원이 살짝 올라오게 돼요. 발 쪽이나 이런 데 근처 보면은 조금 더 노란색 쪽의 계열을 강조하면서 빛을 강조해주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치마 안쪽에 저렇게 밝게 둔 거는 뒤쪽은 굉장히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을 거거든요. 치마 안쪽이 살짝 비치는 부분까지 재질감을 고려해가지고 안쪽에 밝은 컬러를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치마 안쪽에 군데군데 지금 계속 회색을 바르고 있는데요. 빛이 들어오는 영역을 강조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중성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어느 쪽 방면에도 속하지 않는 컬러이다 보니까 주변 다른 색상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부 안쪽에서도 채도를 좀 떨군 색상들을 사용해주면서 계속 이 다음에 컬러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계속 표준 레이어로 명도 대비 계속 체크하고 그 한눈 대비나 전체 컬러 색조 확인하면서 계속 깎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깎으면 완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첩한 자가 이 갓 강의를 얻습니다. 수업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수업 방식은 그럼 피드백 위주일까요? 피드백 위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저희 수업은 학생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네? 투시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네? 혹은 선생님 저 최근에 유행하는 채색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 그림 좀 분석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그날 주제를 잡고 그 한 달 중에 한 주는 학생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안에서 그날 이론 알려주고 제가 학생분들 모니터링 화면 보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실습까지 응용까지 도와드리는 수업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희 멤버십으로 올라가니까 그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끌게요. 안녕.